안 돼요, 저기 지금. 연결이 안 돼요. 저 어제는 되지 않았어요? 어제도 안 됐어. 안 됐어요? 이렇게 놔두면 되지 하면. 지금 저희 지금 소리 저거 나와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술 엑스포 토론회 진행을 맡은 김범호입니다. 토론 주제는 코로나19 사태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상정 측에는 장정훈, 노아서, 정영훈, 이상화 토론자가 참여하셨고, 반대 측은 주혜린, 김재현, 이도현, 이동현 토론자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사태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자분들은 발언권을 얻고 자신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계신 분들이 명확히 들을 수 있도록 큰 목소리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찬성측 인론, 반대측 인론, 질의응답 및 반론, 최종 변론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찬성측 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 측의 발표를 맡게 된 장정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경제라 함은 업종에 따라서 피해를 본 업종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이득을 보거나 더 성장하는 업종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본 업종이 있다고 하여서 코로나는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확정짓는 것은 일반화에 오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받은 기업의 대표적인 4가지 사례에 근거하여 저희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찬성합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등 의약용품 제조업체가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 특수를 노린 마스크, 소독제 등 의약용품 제조업체 설립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원래 마스크 제조업을 지급하지 않던 전 세계의 기업들도 마스크 제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집계한 의학 관련 오퍼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498곳이 신규로 의약용품 제조업 허가를 받았고, 코로나19 발생 전인 2019년 65곳이었으며 2020년에는 1091곳으로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실적도 매우 올랐습니다. 2019년 1조 6,574억에서 2021년 3조 7,149억 원으로 2배가 넘는 124%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마스크 생산 실적 또한 2019년 2,231억 원 대비 2020년 2조 483억 원으로 818%, 외형 소독제 생산 실적 2019년 379억에서 3,890억 원으로 926%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며 손소독제를 사용하며 수요가 매우 오른 것을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저희 찬성 측 참고 영상 자료를 시청하시겠습니다. 부직포 형태의 마스크는 이제 전 국민이 매일 착용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시장은 얼마나 아플까요? 마스크 가격이 1,500원, 1인당 매일 한 장씩 쓰면 한 달에 45,000원을 소비하게 됩니다. 인구 5천만 명이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한 달간 약 2.2조 원을 마스크 구매에 돈을 쓰게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일까요? 대형 통신사의 월 매출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전 국민에게 매달 몇만 원씩 받는 통신사 매출을 살펴보면 SK텔레콤은 2019년 매출 17조 원, LG U+는 매출 12조 원이니 월 단위로 보면 각각 1.4조 원, 1조 원 규모입니다. 물론 마스크를 하루만 사용하고 버리지 않는 분들도 많겠지만 단기간에 굉장한 수준의 경제 규모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바이러스가 진정되면 마스크 수요도 감소하겠지만 최소 몇 달 동안의 마스크 시장은 통신 시장과도 견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창 마스크 가격이 치솟았을 무렵, 그러니까 마스크 한 장이 5,000원에 달하던 시기에는 사재기가 열풍이었습니다. 사업자들이 다수가 모여있는 단체톡 등에서 마스크 제조업자, 유통업자 등을 서로 이어주는 알선 행위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마스크 100만 장을 구매하고 싶은데 제조업자 아시는 분, 제 거래처 사장님이 제조합니다. 연락처 주세요. 뭐 이런 식의 알선 행위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마스크는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한 장당 5,000원에 판매되기도 했는데요.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벌어지는 마스크 매점 매석 행위를 고발하고 정부는 뒤늦게 마스크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 단속합니다. 이후 유통 경로를 일원화하고 약국을 통한 배급제를 실시함으로써 마스크 가격은 안정화되지만 약국 앞에 긴 줄을 서야 했죠. 또 이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특혜를 받고 있다는 논란이 점화되기도 했습니다. 바이러스 국면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며 전 세계적 마스크의 수요 부족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쉽게 예측 가능합니다. 이에 전 세계의 기업들은 마스크를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이는데요. 마스크와 관련된 제조 산업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가 부직포 필터 원단인 MB 필터를 만드는 제조 공정입니다. 폴리프로필렌을 250도 이상에서 녹인 뒤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바람을 불어넣어 섬유가 촘촘하게 엉겨붙게 하여 만듭니다. 만들어진 부직포는 롤에 감아 마스크 제조업체로 보냅니다. 두 번째는 해당 부직포 원단을 자르고 가공하여 우리가 구매하는 마스크 형태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흔히 마스크를 찍어낸다고 하는 제조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위 제조 공정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기계 장치를 만드는 제조입니다. 마스크 금형을 비롯하여 각종 기계 장치 및 설비를 만들어서 마스크 제조업체에 납품합니다. 마스크 회사라고 해서 기계 제작, 필터 제조, 마스크 생산을 모두 다 하는 것이 아니니 구분해서 보는 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럼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는 생산 라인을 개조하여 마스크 생산에 필요한 부직포 생산량을 늘리기로 합니다. 이 기업은 일본의 글로벌 섬유 소재 기업 도레이의 100% 자회사이며 매년 2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도레이 첨단 소재는 기저귀용 소재 생산 라인을 개조하여 KF80급 마스크용 MB 필터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초 5월 생산이 예정이었는데 정세균 국무총리의 방문,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식약처의 협의를 통해 한 달 반 이상 앞당겨 양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 기업이 100% 주주이지만 우리나라 기업이므로 이들이 생산한 MB 필터는 수출이 불가능하며 MB 필터 부족에 마스크 생산의 차질을 빚은 많은 기업들에게 낭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최대 양산 규모는 하루 13톤입니다. 이는 하루에 650만 장 마스크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이라고 하네요. 공장 자동화 설비 전문 업체 톡텍은 재사용이 가능한 나노 필터 마스크를 양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부직포의 정전기 방식으로 바이러스를 거르는 MB 필터와는 달리 나노 필터는 나노 섬유를 통해 바이러스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회사인 레모는 마스크 소재용 나노 필터를 생산 중이며
올해 초 인수한 FT-ENE는 필터와 완성품을 생산합니다. 현재 마스크 대란의 주 원인이 마스크 생산 원재료인 MB 필터에 있고, MB 필터 대신 나노 필터를 활용하면 마스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으며, 나노 필터 마스크를 사용하면 빨아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큽니다. 하지만 나노 마스크는 식약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입니다. 나노 섬유의 입자는 매우 작은 입자여서 한번 인체에 유입되면 체외로 잘 빠져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노 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이슈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톱텍은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직원들도 대거 뽑았으며 마스크 생산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내에는 나노 마스크가 판매될 수 없는 상황인데 생산을 강행하는 모습을 보며 수출을 노리는 게 아니냐는 추측만 무성한 상황입니다. 현재 마스크를 비롯해 MB 필터는 수출이 금지되는 상황인데 허가받지 않은 나노 마스크는 수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죠. 유럽과 미국 시장에 나노 마스크를 수출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도 마스크 생산이 한창입니다. 가장 먼저 고통을 받았던 나라였기에 일찌감치 양산 체제를 구축하여 지금은 물량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국가 주도형 나라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생산을 독려하기에 모든 기업이 역량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각종 공산품을 만드는 공장 역할에서 필수 위생용품을 만드는 국가로 전환하고 있음이 느껴지는데요. 중국의 테슬라라 불리는 전기차 업체 비아디는 최근 자사의 공장을 세계 최대 마스크 공장으로 탈바꿈합니다. 현재 일 500만 개의 의료용 마스크, 30만 개의 손 소독제를 생산하는 제조기업이 됩니다. 마스크 일 생산량 500만 개는 세계 최대 규모이고 중국 전체 생산량의 4분의 1에 해당합니다. 비아디는 배터리 제조기업으로 스마트폰 배터리는 물론 중국의 전기차를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비아디는 기존 스마트폰 제품 제조 공장 일부를 마스크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였고 3,000명의 엔지니어를 투입해 7일 만에 마스크 생산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생산품이 나오기까지 1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애플의 아이폰 제조사로 유명한 폭스콘 역시 마스크 생산에 돌입합니다. 폭스콘은 2월 5일부터 직원들을 위한 마스크를 만들기 시작했으며 이후 수요를 맞추면 수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합니다. 그간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가동되지 않던 전자제품 생산 라인을 마스크 제조로 변경해 시험 생산을 시작합니다. 이들 기업들뿐 아니라 중국 내 모든 공장에서는 사실상 마스크를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선진국들의 수요가 급감했으니 기존에 만들던 전자제품이나 부품은 초과 공급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생산 라인을 고쳐서 마스크 생산 체계로 만들면 공장 직원들은 계속 일할 수 있으며 막대한 손실을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사회적 기여를 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도 마스크 생산을 하거나 자신들의 공급망 체계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마스크 수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LVMH는 중국 생산 공장을 통해 수천만 장의 마스크를 프랑스 정부에 제공하겠다고 했으며 프라다 역시 8만 개의 의료용 보호복과 11만 장의 마스크를 생산해 이탈리아 지역 의료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발표합니다. 스포츠 브랜드인 나이키는 의사와 간호사를 위한 개인 보호 장비를 개발 중이라고 하며 뉴발란스는 매사추세츠와 뉴 잉글랜드의 기존 신발 공장에서 마스크를 생산할 것이라 전합니다. 한편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은 직접 제조에 끼어들지는 않고 마스크 제조업체에 인력을 파견하여 기술을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기존 보유한 생산 설비를 활용해 단기간에 생산량을 최대한 늘릴 수 있도록 현장 제조 공정 개선과 기술 전수를 진행 중입니다. 또 신규 설비를 설치했지만 아직 장비 세팅을 하지 못한 일부 기업들의 장비 세팅과 공장 가동도 지원하였습니다. 또 금형 제작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마스크 생산에서 가장 중요한 금형의 마모 현상으로 불량률이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고 삼성은 신규 금형을 제작해 지원했습니다. 중국 측의 금형을 발주할 경우 수급에 최소 1개월 이상 소요되지만 삼성전자를 통해 7일 만에 금형을 만들어 사용합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기업이 마스크에 집중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자원이 마스크 및 위생물자 생산에 집중되고 있음에 놀랐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때를 보는 듯합니다. 1941년부터 1945년간 미국의 비행기와 선박 생산량은 정말 놀랐습니다. 화물선 리버티선은 평균 24일 만에 한 척씩 만들어져
이 기간 동안 총 2,700척이 건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군용기는 무려 30만 대를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현재 미국이 보유한 군용기 수는 13,000여 대이고 우리나라가 보유한 군용기는 1,500여 대라고 하는데 당시 생산량 30만 대는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또 당시 미국은 항공모함을 151척이나 만들었습니다. 현재 항공모함은 미국이 20척, 중국이 3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항공모함 보유국이라고 하더라도 한 대 겨우 보유한 상황임을 감안해보면 당시의 생산량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바이러스와 승부를 보려고 하는 듯하니 곧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기업이 성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명 집콕족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밖에 나가기 꺼려하면서 외식을 하기보다는 집에서 시켜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배달 수요가 매우 증가했고 자연스럽게 배달 기업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매출액만 봐도 2019년 온라인 쇼핑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9조 7,328억에서 2020년 17조 3,820억으로 2배 가까운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찬성 측 두 번째 영상 코너를 시청하시겠습니다. 때문에 다들 배달 음식만 찾자 치킨집과 커피점, 식품 가공회사도 매장 구조까지 바꾸며 배달 서비스 체제로 빠르게 변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프랜차이즈 카페 매장과 식당 심야 영업을 금지하면서 업계의 배달 강화 움직임이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한 치킨 배달 전문점입니다. 점심때가 가까워지니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매장은 최근 2주간 올린 매출이 한 달 전과 비교해 40% 급증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고객님께서 이제 외출을 자제하시다 보니 이제 집에서 배달을 많이 시켜 드시면서 그중에 치킨을 좀 많이 찾아 드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식품업계에선 배달만이 살 길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배달 서비스 확대가 한창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비대면 대세와 활동이 부담스러운 무더위, 1인 가구 증가도 한몫했습니다. 한 유명 치킨 업체에서 지난 6월부터 식사 공간 없이 배달만 하는 매장을 본격 출범했는데 2달 만에 프랜차이즈 계약이 100건 넘게 늘었습니다. 가공 제품을 만드는 식품 제조사도 배달로 판로 자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 업체는 배달 사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여러 사업자가 한 주방을 쓰는 공유 주방에 입점했습니다. 지난달에 기존 가공 제품을 활용한 외식 메뉴들을 개발해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장보기나 외식이 힘들잖아요. 우리 보다 많은 고객들이 가스제품을 경험하기를 기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집단 감염 위험이 커져 골머리를 앓고 있는 커피 전문점들도 배달 위주로 전략을 바꾸는 모습입니다. 실제 한 배달 전문업체 통계를 보면 최근 커피 디저트 주문이 지난해 주문 건수의 2배를 넘어섰습니다. 이에 맞춰 주요 업체들은 올해 초부터 배달의 업체들과 제휴를 내며 배달 가능 매장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또 배달시키면 할인해주는 등의 관련 한쪽 서비스도 계획하는 등 집 밖으로 안 나오는 소비자들을 잡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YTN 최유정입니다. 셋째, 화상회의 줌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우리 대학생들도 2011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태어나 지난해 나스닥에 상장한 화상회의 플랫폼 줌이라는 어플을 사용합니다. 본인은 코로나19 이전에 줌이라는 어플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줌이라는 어플이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회의, 비대면 수업 등이 활성화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줌은 최근 몇 주간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가장 많이 내려받은 어플리케이션 순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근거로 줌은 2019년 6억 2,265만 달러, 하나 약 6,965억 원을 매출해서 2020년 26억 5,136만 달러,
하나 약 2조 9,6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6%나 증가했습니다. 넷째, 코로나19로 인하여 넷플릭스, 왓챠 등 OTT 서비스가 급성장하였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작년 1분기 신규 가입자는 1,577만 명을 유치하였고 월가 예상치인 820만 명의 약 2배 가까운 실적을 올렸으며 디즈니 플러스 역시 2배 증가하는 등 글로벌 OTT 시장은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즉,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져온 파급 효과로 시청자들이 새로운 콘텐츠 수요처로 OTT를 선택한 셈입니다. 특히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OTT 서비스의 성장은 가시적으로 나타났고 글로벌 OTT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는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수혜주가 되었고 주가는 연일 상승, 2020년 1분기 전통적인 콘텐츠 강자인 월트 디즈니 컴퍼니의 시가총액을 넘어섰으며 6월에 시가총액 2천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근거를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의 논제에 찬성합니다. 다음은 반대측 입론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대측의 발표를 맡게 된 주혜빈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 1년간 기업 10곳 중 8곳이 피해를 봤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기업 10곳 중 4곳은 임금 감축과 휴업 등 비상 경영을 했다고 밝혔으며 코로나 사태가 미친 영향에 대해 기업의 84%가 코로나로 인한 경영 손해를 입었다고 답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례 4가지에 근거하여 저희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째, 코로나19가 가장 극심했던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한항공 등 전 세계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주요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영상 자료를 시청하겠습니다. 여러 국가로의 항해길이 끊기면서 국내 항공업계 피해가 영상 자료에서 보았듯이 국내 항공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에만 최소 6조 5천억 원의 매출 피해가 발생했고 하반기에도 최소 8조 8천억 원의 매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항공업계 직원의 임금 또한 2019년 상반기 평균 2,008만 원 정도였으나 2년 후인 올해 상반기에는 절반 수준인 1,234만 원에 그쳤습니다. 6개월치 임금이 774만 원 줄어든 것으로 2년 전과 비교해 한 달 급여가 129만 원이나 감소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여행업과 함께 극심한 침체를 겪은 항공여객 운송업도 2년 새 6개월치 급여가 763만 원 줄었으며 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에도 항공업계의 피해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둘째, 항공기 운항이 중단됨으로써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해 여행사, 숙박업체, 면세점, 주요 관광지 등의 관광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행사 휴업과 폐업이 급증했으며 여행사 종사자들도 대부분 유무급, 휴직, 휴업에 이어 최근 들어서는 희망퇴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 수가 30년 전인 1990년 수준으로 급감했으며 유엔 세계관광기구는 지난 27일 코로나19 대유행으로 2020년 한 해에만 10억 명이 넘는 국제 관광객이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세계관광기구는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업계가 입은 피해가 2009년 세계 경제위기의 11배가 넘는다며 세계적으로 총 1억에서 1억 2천만 개의 관광 관련 일자리가 사라질 위험에 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셋째,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10곳 중 6곳 이상이 매출 감소, 영업이익률 악화, 부자재 수급 곤란 등으로 위기를 모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중소, 중견 수출 기업에 대한 코로나19 영향 분석 및 지원 대책 보고서에서 중소기업 65.8%, 중견기업 63.6%가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직면했다고 답했습니다.
부정적 요인의 기업당 발생 건수는 중소기업의 수출품 현지 통관의 연기 및 지연 3건과 기존 수출 계약의 차질 3건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기반의 도시인 대구, 경북 지역의 영상 자료를 시청하겠습니다.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지역 중소기업 분당 가동이 사태를 빚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중소기업 사업체는 40만 개에 달하는데요. 빠른 속도로 피해를 입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어 실태 파악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역 중소기업이 공장 가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며 극심한 피해를 받는 곳은 단연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3일을 기준으로 경북 지역 중소기업이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신청한 경영애로자금 규모는 238억 원, 대구 지역에서는 416억 원의 접수가 몰렸습니다. 전국 지역 신용보증재단에 1,000억 원의 자금이 한정돼 있는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600억 원이 넘는 지원 요청이 접수된 것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소진군과 지역 신고의 경우 문의전화와 신청이 폭주해 업무 마비에 이를 지경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운영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체 수는 39만 2,800여 개로 그 종사자 수만 151만 7천 명에 이릅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지역 산업군은 자동차 기계 분야 부품 공장, 섬유 직물 공장입니다. 특히 대구 지역의 주력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섬유 업종의 경우 중국에서 염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직물을 생산하는 구조, 중국발 염료 수입의 어려움이 대구, 경북 지역 공장 운영 마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대구, 경북 지역은 중소기업 기반의 도시다 보니 아무래도 피해가 타 지역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염료가 제대로 수입되지 않는 관계로 지역 섬유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점점 더 코로나19 피해 지역 범위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실질적 피해 규모와 범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그 여파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유민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과 일본 건설사들의 도산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스 전문 미디어인 블룸버그 통신은 이미 코로나19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중국의 영세주택 건설업체들이 무더기로 파산 신청을 했다고 보도한 상황이며 코로나19 발병 후 2개월 이상 모든 공사가 중단되면서 주택 선분양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져 올해 들어서만 벌써 105곳이 파산 신청을 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도쿄 상공 리서치는 일본 내 기업 도산권 중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경색 부담을 이기지 못해 도산한 기업이 한 군데 발생했고 이는 코로나로 인한 일본 내 기업 부도의 최초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나라의 부도 위험 지표인 CDS 프리미엄은 1년 8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미국 증시 국채 금리와 국제 유가가 동반 급락하면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커진 탓인데 이 경우 중소기업들은 자금 조달 여건 악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미 지역에서는 건설사들이 자금 융통에 애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대구 지역 건설사 대표는 주택 관련 대형 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업무 중인데 분양 일정의 전면 중단되며 수입 없이 고정 지출이 나가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협력사들의 대금 지급을 중단한 상태인데 2달 이상은 버티기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근거를 들어 코로나19 사태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의 논제에 반대합니다. 양측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교차 질의 및 반론이 있겠습니다. 반대측부터 교차 질의 및 반론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배달 기업이 성장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만큼 배달 주문이 크게 늘면서 컵과 용기 등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루 1,000만 개가 넘는 일회용 배달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로 인한 환경 오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일회용품 사용량 급증으로 인해 많은 쓰레기가 버려져 이로 인한 환경오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회용품과 관련해서는 많은 지자체와 정부에서 배달 외식 업체의 친환경 포장 용기 구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경남도민 신문의 포장 용기 구입 지원 기사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진주시의 소재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등 식품 배달이 가능한 업체로 배달에 필요한 포장 용기의 구입에 대해 구입비의 50% 최대 1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일회용품 사용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분해성 용기 등 친환경 제품 구입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친환경 제품 구입의 지원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회용품을 사용하더라도 음식을 다 먹고 난 후 깨끗이 씻어 분리수거를 잘 해준다면 재활용이 가능한 배달 용기이기 때문에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측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산업의 피해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 수들이 줄어들면서 항상 뿌였던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문화가 맑아졌고 해파리떼들이 출몰하거나 한 쌍의 돌고래가 발견되기도 했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가수 폭포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자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출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이가수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년 가까이 이가수 국립공원에 근무하며 거의 매일 야생동물을 보았는데 지금처럼 야생동물이 행복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관광산업으로 인해 파괴되었던 생태계가 자연으로 돌아가 주인을 찾고 회복하고 있는 중인데 코로나19 사태 이전 관광산업의 개발로 인해 환경 파괴와 많은 야생동물의 보금자리를 잃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산업으로 인해 몇몇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를 잃게 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아프리카의 사파리 관광이 중단되자 경영 위기에 놓인 공원들이 경비 인력이 줄이면서 밀렵 감시망이 붕괴되어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물들이 밀렵 공포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 등에서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멸종 위기의 야생동물 밀렵이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밀렵뿐만 아니라 합법적 사냥까지 늘어 생태계 파괴가 우려되고 있다고 합니다. 관광산업의 감소에는 야생동물들의 생존 위기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주민의 생존 위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케냐의 관광객이 끊기면서 대표적인 사파리 투어 명소인 마사이 마라 국립공원이 밀렵의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원 경비를 맡고 있는 자연보호단체 나츄라이 직원은 30년간 순찰하면서 이렇게 조용하고 비참한 상황을 본 적이 없다며 몇몇 경비원들은 직업을 잃었고 다른 경비원들은 정부의 이동 제한이 시작되기 전으로 고향으로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남아프리카 및 대부분 국가에서는 야생동물 관리 자금의 85%를 공원 입장료 등 관광 수익에서 벌고 있는데 이들의 관광 수입이 끊기면서 야생동물의 보호하는 경비 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또한 관광 수입이 끊기면서 정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에 고용된 직원들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민간보호구역의 직원들은 상당수의 일자리를 잃었다고 전했습니다. 따라서 과연 관광산업의 중단을 통해 파괴된 생태계가 유지되고 야생동물들의 보금자리를 되찾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관광객을 유치하지 못해 지역 경제 위기가 잇따를 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관리에 힘쓰지 못하는 것이 곧 생태계 파괴의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화상회의 중이 화상회의 중이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었다고 하셨는데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실망해 등록금 환불 시위를 하고 미국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피켓을 든 채 등록금 할인을 요구하는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듯 현재 줌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회의 및 온라인 강의가 반쪽짜리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만큼 줌을 통한 화상회의 및 강의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만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줌을 이용한 실시간 화상회의의 강점인 직접 소통 효과를 충분히 누릴 수 없다면 차라리 잘 정리된 영상 자료 및 녹화 강의를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화상회의 줌의 근본적 한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줌과 같은 화상회의가 직접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집중도 등의 측면에서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라 장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직접 대면으로 하는 방식의 회의는 직접 그 장소로 이동해야 해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사람이 서울로 출장을 가게 된다면 가는 시간 동안 비용과 시간이 들지만 화상회의는 이러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어 더욱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의는 기술의 생산성이 높게 우리 삶에 적용시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이전에 화상회의에 대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대면 방식을 고수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우리의 삶에 발전된 기술을 적용시키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항공업계에 대한 피해를 말씀해 주셨는데 항공업계가 피해를 입은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셧다운 정책 때문입니다. 하지만 셧다운제로 인해 세계 경제 문제 중 하나인 세계화의 한계를 늦춰졌다고 평가합니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의 경제 상황을 보면 날아가는 무역이 GDP 대비 최고 수준이 되는 등 더 이상 국가의 무역을 통해 즉 세계화를 통해 경제의 성장을 이룰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셧다운 정책이 이러한 한계에 대한 문제를 잠시 늦춰 주었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의 영향으로 펼친 셧다운 정책이 항공업계에 피해를 줬다고 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상황이 악화하며 셧다운 정책 이후 저비용 항공사 LCC들은 경영상 동원 가능한 카드를 모두 썼습니다. 연차 사용 종료부터 분산 근무제, 무급휴가, 경영진 임금 삭감 및 사표 제출 등이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항공업계 전반이 코로나19 위기에 휘청이는 가운데 업체들은 정부의 추가 지원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앞서 정부는 LCC에 최대 3천억 원 긴급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하고 항공기 착륙료 20% 감면, 3월에서 5월 항공기 정류료 면제 등 추가 지원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이 같은 대책안이 고사 위기 극복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으며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과 힘을 모아 정부의 긴급 운영 자금 지원 요청 등 특단의 대책을 찾아봤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특단의 조치 없이는 셧다운 도미노가 현실이 될 수 있다며 항공업계의 생존을 위해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활발한 무역활동 재개 및 세계화로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가기관 산업인 항공산업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유동성 지원이 필수이며 정부의 긴급 운영 자금 지원 및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측의 최종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측 부터 시작해 주십시오. 찬성 측 최종 변론을 맡은 정영은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도 있지만 모든 기업이 코로나19에 맞게 기업들이 변화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변화한 것으로 저희는 마스크 의약 제품 제조업체의 성장, 배달 기업의 성장, 줌의 성장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코로나19로 타격을 입는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기업이 타격만 입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맞춰서 저희 사회는 차츰 변화해 왔고 현재 그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 기업과 관련된 매출액만 봐도 2019년 온라인 쇼핑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9조 7,328억에서 2020년 17조 3,828억으로 2배 가까운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대표적인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저희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청산하는 바입니다. 반대측 최종 변론을 맡은 이도현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혜와 타격을 입은 업종이 극명히 갈리면서 업종별 양극화가 급심합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최근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코로나 재확산, 금리 인상을 지목했으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한 현재까지도 기업 4곳 중 3곳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기업 31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코로나 재확산, 금리 인상 등의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 대응과 미중 간 무역 갈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과연 코로나19를 극복하고 나면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단언컨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후가 더 두렵다는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이는 비대면 경제가 폭발적으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 자영업자는 영업하고 싶어도 영업을 하지 못하고 폐업하고 싶어도 폐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 회수는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동안 받은 대출금을 한꺼번에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자영업자들이 수두룩하다고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고 그 영향은 재정적 지지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기업에 코로나19가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간과해서는 안 될 뿐더러 코로나19에 따른 글로벌 경제 및 내수시장 위축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 운 증가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대표적인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희 측은 코로나19 사태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입니다. 모든 토론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배심원 분들의 판정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찬성 측을 지지하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대 측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 중 반대 측의 지지가 더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번 토를 떠나 양측 모두 열심히 토론에 임했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 다 했죠? 따로 안 해도 되죠?